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책과 산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산책이란 말에서 산자를 매산, 그렇죠. 산을 뜻하는 매산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 산책에서 이 산이란 글자를 쓴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보와 산책이다. 사실 예전에, 꽤 오래전에 이 산보란 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산책과 산보 두 낱말을 비교를 하면서 과연 무슨 뜻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보다, 산은 이제 흩어진다, 그렇죠. 분산된다 하는 그런 이제 흩어진다 그런 뜻이고, 보는 이제 걸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흩을 산은 보면 여기에 글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글자예요. 이러한 글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칠복이 있다, 뭘 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흩을산의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런 부분, 요 글자가 뭐냐면 삼을 뜻하는 마, 삼마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글자예요. 이것은 결국은 삼껍질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삼껍질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친다는 뜻이에요. 자, 삼을 가지고, 저는 이런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아마 삼을 만들 때 이렇게, 쳐서, 이렇게 삼껍질을 만드는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옛날 글자다. 네. 삼껍질을 뜻하는 글자와 칠복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고기를 뜻하는 육다루를 들어와서 이러한 글자가 되는데, 이것이 글자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뜻을 새기기 위해서는 원래 삼껍질을 벗기 위해서 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흩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서 이제 뜻을 새기게 되면 고기가, 그렇죠. 고기의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방망이질해서 친다. 흔히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돈가스용 고기를 만들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쳐달라면 이제 쇠망치로 이렇게 쳐주죠. 막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흩어진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흩을산이다. 자, 그런 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발지자에 작을 소자,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작을 소자 이것이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의미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보자를 보면 발지자가 두 개다. 그렇죠? 발이 두 개다. 걸음을 걸어가는데 한 번 발을 떼는 것, 그것이 하나다. 그리고 한 번 더 떼는 것이, 발을 두 번 떼는 것이 한 걸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걸음이라는 뜻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산책이라고 할 때는 책은 채찍을 얘기한다. 채찍. 무엇을 치는 채찍이다. 대죽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시자다. 가시가 있는 나무라든지 또는 대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로 만든 채찍이다. 말을 달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쓰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대로 만든 채찍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산보와 산책이다. 보면 의미가 어떻게 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국어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산보는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천천히 걷는 일을 산보라 한다. 산책도 보니까 같은 사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천천히 걷는 일,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바람을 쐬거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멀지 않은 곳을 이리저리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그걸 우리가 흔히 산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느긋한 기분으로 한가하게 걷는다. 결국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산보에는 산책과 같은 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즘 쓰는 데 있어서는 거의 같이 써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몇 가지 좀 따져볼 게 있다 해서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에 산보라는 말은 일본 말인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일본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고 일본식 발음도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산보 하듯이 일본에서도 이걸 산보라고 그럽니다.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일본에서 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개 보니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출이 언제냐면 1901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관보에 처음으로 실렸다.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의 경우는 그러면 어떠냐? 그렇게 보니까 일본 국어 대사전이라는 곳에 보면 이것은 1346년에 어떤 제북집이라는 어떤 문집에 이 낱말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서 건너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또 조선왕조실록하고 성정원 일기를 찾아보니 조선왕조실록에는 10번이 나옵니다. 삼보라는 말이. 그래서 근데 이것은 언제 나오느냐? 1452년에 단종실록 3권에 처음 나오는데 일본보다는 좀 늦죠. 일본보다는 늦다. 그리고 또 성정원 일기에는 효종 4년에서 1600년도에 나온다. 이것만 보면 늦을 수 있지만은 사용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을 보고 일본에서 왔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근데 결국은 보면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나라인 양나라 때 유효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말하자면 6세기 사람이다. 500년대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쓴 시가 있다. 응령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한자라는 것이 주로 중국 중심에 서서 이렇게 막 퍼지고 온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와서 일본이나 우리나 다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1901년에 왔다는 것은 글쎄요, 일상적으로 생활용어로서 삼보란 말이 여기에서 왔을 경우는 있지만은 그 전에도 1400년대 일본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록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기록에 이렇게 돼 있다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말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옛날부터 사용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산보란 낱말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보라는 것은 걸음이므로 우리가 산보를 한다, 산책을 한다 할 때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걷는 행동을 뜻하는데 그럼 산이라는 것은 왜 흩을 산이라는 것이 왔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석산이다 또는 한석산이다라는 여기에서 왔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고대 중국의 도교에서 만든 단약 강정제다, 단약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좀 신성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그런 강정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예전에 중국에서 귀족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석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5개의 광물, 돌이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석종류, 자석영, 백석영, 석류황, 적석지 다 돌석자가 들어가죠. 이것을 가지고 만든 약이다. 약.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약은 언제 누구가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설도 있다. 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249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시대 그렇죠? 위초고 할 때 삼국시대 그 위나라의 조조의 사위가 된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를 시켰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유행한 기록도 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이름도 거론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석산이라는 약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산뜻해지고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일종의 마약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이제 몸이 따뜻해져야 된다. 그것은 이제 산발이라고 한다. 근데 산발이 없으면 몸에 독이 쌓여서 상당히 위험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열이 이렇게 나오도록 산발이 빨리 생기도록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산이다. 여기에서 산보란 말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루약을 뜻한다. 가루약. 오석산에 여기 말은 5개의 어떤 돌과 같은 그런 광물질을 이렇게 부수어서 갈아서 만든 가루약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약이다 하면 가루약을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기 쉬운 말은 용각산이다. 그렇죠? 용각산.
뭐 목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을 때 용각산을 먹는데 이때 산이란 것도 가루약이다. 용의 뿔로 만든 가루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용이 실제 하지 않으므로 상표 이름만 이렇게 붙였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석산에서 산불한 말이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결국은 가루약을 뜻하는 오석산의 산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산책이란 말은 어떻게 되느냐? 산책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성경원 이걸 보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일본은 이 낱말이 언제 쓰였느냐?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쓴 시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북풍취장려 154 산책. 여기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저는 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공부하는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산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소한도 서기 700년도에 말하자면 중국에서 쓰인 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니까 처음 나오는 것은 1429년에 나온다. 여기에 임간 산책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산책, 그렇죠? 앞에서 본 산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보냐 산책이란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보란 말에서 산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석산의 산이다. 가루약을 뜻하는 오석산. 그것과 관련돼서 산이라는 글자가 생겨서 그래서 산발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걸음을 빨리 걸어야 된다. 그래서 산보란 말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산책이라는 말은 이제 두보의 세에서 나왔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산은 무엇이냐? 이 산보의 산을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산보란 말과 산책이라는 말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이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글자에는 흩어진다. 그렇죠? 그런 뜻도 있고 또 한가롭다, 또 풀어놓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보를 한다 하면 상당히 한가롭게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걷는다. 그렇다면 이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원이 첫째 같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 산이 원래 가진 의미 그것으로 만든 낱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두보가 시에서 산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글자의 의미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근데 정답은 잘 모르겠다. 일단 그런 가능성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책에서 그러면 책은 무슨 뜻이냐? 산보에서 보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산책에서 책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책이란 것은 말하자면 꿰다, 채찍이다 이런 뜻으로 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렇게 유유자적 이렇게 다니는 것이 산책이다. 그래서 산책의 책의 첫 번째 의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 일단 그렇게도 보시고 또는 말하자면 꿰다. 그렇죠? 어떤 산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보의 산은 해결이 됐는데 산책의 산은 산보와 관련이 있다. 또는 아니다. 한가롭게 다닌다는 산의 원래의 의미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두 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책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한가롭게 다닌다는 뜻과 또는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 그런 의미로 두 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어느 하나로 제한할 수 없는 조금 상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낱말이다 해서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글자와 관련된 낱말을 좀 더 살펴볼까요? 흩을 산이다, 흩는다. 무산, 무슨 계획이 무산되었다 하는 것은 무는 안개를 뜻하죠. 네, 안개처럼 없어졌다.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나면 안개가 싹 걷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무산이다. 발산한다. 예, 아까 산보에 이렇게
열이 이렇게 밖에 나오도록 하듯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발산이다. 분산된다. 그렇죠. 분산. 나누어서 흩어지는 것이 분산이다. 또는 막 수학의 용어라든지 막 이런데 또는 물리학 용어라든지 그렇게도 쓰인다. 산계한다. 흩어져서 전개한다. 산계하면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대를 산계한다. 그렇죠? 이렇게 뭉쳐있던 부대가 이렇게 나누어서 흩어져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치하는 것을 산계라고 한다. 산란이다. 산란. 뭐 빛의 산란이라든지 그렇죠? 빛이 흩어져서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이 산란이다. 산만하다. 산만하다는 것도 이렇게 산만이 주위가 산만하다는 것도 이렇게 흩어지도록 만이라는 것도 퍼진다는 막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죠. 산문이다. 산문. 산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문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개념의 산문이다. 말하자면 엄격한 어떤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문 정신이라는 말도 가끔 하죠. 외형적 규범이다. 외형적 규범이나 낭만적 감상이나 시적 감각을 배제하고 이런 것을 배제하지 않은 문장을 일반적으로 운문이라고 하죠. 그 운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문학상의 태도다. 그게 산문 정신이다. 그래서 산문이다. 그리고 우리 국악용어로서 산조라는 것이다. 그렇죠. 산조. 산조를 보니까 조선 말기인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국악 중의 한 갈래로 민속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이다. 기악 독주곡이다. 그렇죠. 가야금 산조라든지 이런 것이다. 독주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개 있겠죠. 가야금 병창이라든지 노래를 하면서 한다든지. 어쨌든 이것은 기악 독주를 산조라고 한다. 산발이다. 발은 머리털이죠. 머리털이 이렇게 아주 엉켜서 휘날리는 것을 산발이라고 한다. 산재다. 재도 약재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산약이라고 했을 때 가루약이라고 했죠. 산재도 마찬가지로 산약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루약을 뜻한다. 이 산에는 아주 흩어졌다. 가루처럼 흩어지게 만든 약이 산약, 산재다. 산재한다. 여기저기 흩어서 존재한다.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는 산재다. 산적이다. 우리 음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적은 자, 고기를 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불고기 같은 걸 만들 때 소고기 같은 것을 잘라서 양념을 해서 주로 꼬치에 깨어서 이렇게 굽는 그런 걸 산적이라 한다. 이때 적이다. 산탄이다. 흩어지는 총탄이다. 그렇죠? 산탄총. 보통 보면 총알이 이렇게 하나씩 나가면 하나가 관통이 돼야 되는데 산탄총은 발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입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망을 형성하면서 발사되는 그런 것이 산탄이다. 산탄총 할 때 그렇죠. 산포한다. 흩어져서 분포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산포도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산포도 하죠. 이산 가족 떨어져 있다. 산은 흩어진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이 산이라는 뜻이 있다. 집산이다. 농산물의 집산지다 하는 것은 모이고, 그렇죠. 모이고 또 나누어서 흩어지는 것. 여기 다 모였다가 다 팔려가 전국으로 나가는 것. 그런 거 집산이라 한다. 네. 산화한다. 산화는 꽃화자다. 두 개 다 쓴다. 그렇죠. 꽃처럼 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낱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산화라고 한다. 그렇죠. 특히 또 젊은 사람이 전쟁터 등에서 안타깝게 죽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산화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꽃이 져서 흩어지는 것이다. 꽃이 져서 흩어지고 또는 그런 꽃이다. 꽃은 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꽃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꽃을 뿌리는 것, 그것도 산화다. 이렇게 되죠. 예, 책은 채찍이다. 꿰다. 물론 지팡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 계책, 계획한 어떤 방책이다. 그렇죠? 계획한 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책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놓는 방책을 얘기한다. 이것은 특히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칠 때 마지막에 임금님 앞에서 문과 같은 경우에 33명이 놓고 이렇게 시험을 칠 때, 그렇죠? 그때 임금께서 말하자면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나라의 문제점을 이렇게 그렇죠. 문제를 내주고 답을 적어라 하는 그런 게 대책이다. 네. 묘책이다. 묘한 방책이다. 무책이다. 무책은 어떤 방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렇죠. 네. 방책이다. 어떤 방안과 어떤 대책이다. 비책이다. 비밀스러운 어떤 대책이다. 꾀다. 상책이다. 가장 좋은 방책이다. 차선책이다. 최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가장 좋다는 것은 최선이다. 그런 방책이 최선책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는 그 다음이다. 버금이다. 최선에 버금갈 만한 그런 그 다음에 어떤 방책을 차선책이라 한다. 어떤 술책이다. 술도 꾀를 뜻한, 꾀를 얘기한다. 그렇죠? 시책이다. 이것은 베풀시다. 정책을 베푸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실책이다. 잘못된 대책을 얘기한다. 정책이다. 국가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그런 것의 정책이다. 중책이다. 무거운 말하자면 대책이다. 그렇죠? 방책이다. 또 책동을 한다. 뭘 꾸미도록 뒤에서 이렇게 독려하고 하는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은 의감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책략이다. 그렇죠? 약은 전략이라는 뜻이죠. 책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꾀돌이다. 뒤에서 다 말하자면 안을 내어서 하는 그런 책사다. 획책이다. 어떤 말하자면 방책을 기획한다 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산보 한종일이 같이 쓴다. 일본의 신자체는 보자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또는 중국이 쓰는, 그리고 옛날 정자체보다 이렇게 획이 하나 더 나와 있다. 그렇죠? 획이 하나 더 있다. 대체로 신자체는 획이 이렇게 줄어듭니다만은 아주 드물게 획이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획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산보, 산체, 여기에서 산과 보와 책은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거의 같은 낱말로 쓰입니다만 그런 의미와 유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석산이다라는 것. 그리고 산약과 관련된다. 오석산의 산은 가루약이라는 뜻이다. 오석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국악의 산조라는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